자, 그럼 이번엔 정치의 그 맥락과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면담 이후에 갈등이 좀 확산하고 더불어 이 친한계, 친윤계 간 이 갈등으로 번지는 이런 모양새인데 저희가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노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 전에 김건희 여사 이슈를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이다. 아니면 네. 뭐 경고성 메시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면담 이후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근들을 통해서 어떠한 대리전 양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일단 11월 15일, 25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재판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본인이 정치검찰로부터의 탄압, 정권이 교체되면서 어떤 희생자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뿐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최근에 명태균 씨 등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어떤 민주당이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라는 요소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가 있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오롯이 재판부의 결정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날짜를 붙박아 놓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에 그런 압박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조금은 자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어떤 것 이유 같습니다. 때문에 좀 자중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1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선택적 기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실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온 증거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1월 15일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모두 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해명해야 된다. 대통령께 그 면담을 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떠한 조사 절차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떠한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날짜 사실상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못 박는 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압박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계속 비춰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불거진 갈등이 바로 오늘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맞붙은 분위기인데 자, 장가희 기자, 먼저 이 특별감찰관이 뭐길래 또 새로운 이슈로 맞붙은 겁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아니면 사촌인의 친족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죠. 예.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이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네. 김 여사 의혹 관련 3대 요구 중에 용산이 아닌 여의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만들려는 이 한 대표의 의지가 보이는 지점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한 대표의 구상에 추 원내대표는 곧바로 선을 그었는데요. 이건 한 대표의 권한 사안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 사항이라는 네.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님이 원내에서 의총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특별감찰관 해야죠.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조금 전입니다. 오전에 이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의총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또 당내 계파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그만하시죠 라면서 더 이상 거기에 관해 할 말이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답했습니다. 자, 김정욱 행정관님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른바 윤한 갈등이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추한 갈등 이렇게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어떤 대리해서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느낌이 많이 대리전이다. 드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7월달 당대표 선거 이후에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제3자 추천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그건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다. 왜 원외인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냐라고 하면서 1라운드가 한번 벌어졌었죠. 네.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2라운드가 벌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초는 핵심은 그런 거죠. 한동훈 당대표는 원외다. 정치 초보다. 이걸 좀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대표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한 얘기가 맞는 거죠.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뭐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전 안 할 생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제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네. 두 번째가 당내에서 조정을 해라. 내부적인 문제는. 조정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 면담 때 한번 가서 얘기를 대통령과 나눈 바가 있죠.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시죠? 이미 이 얘기를 했겠죠. 제가 왜 그러냐면 소위 면담, 차담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즉각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소위 약속이 잡히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불러서 만찬 회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고 이 얘기가 오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건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라고 저희가 그걸 추정한다면 저는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빨리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소위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면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던 특별감찰관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정 갈등 이제 당내 갈등으로 좀 번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애초에 원내 당 대표에 대한 어떤 한계를 뭐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벌써 두 번째가 나왔다는 설명이신데 그런데 조금 전입니다. 추경 원내대표의 이런 반발에 한동훈 대표가 이 당 대표는 원내대표의 위에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뭐랄까요 서열을 정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이 당대표, 원내대표 어떤 전면적 양상, 뭐 그전에 보지 못한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좀 심리적 분당인 사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친윤계 의원이 한 30-40명, 뭐 친한계 의원은 30명 정도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일단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감찰관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3일 안에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 원내를 담당하고 있는 원내대표, 나와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당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 원외를 전부 총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원내 의원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 있어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의 쇄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22%라는 굉장히 큰 그 표차로서 승리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금요일까지 있는 국감 이후에 의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의총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오히려 당 전체적으로 우리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말 전면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김종욱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의견은 약간 대리전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정무적인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경래 부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정이 의총 결정이 뭐 한동훈 대표가 바라는 쪽으로 난다면은 리더십에 힘이 실릴 테고 뭐 추경 원내대표 힘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라고 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원내에서 친한계 의원이 몇 명이고 네. 친윤계 의원이 몇 명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상 무엇이 문제냐면은 대통령께서 그 대선 공약으로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추천 문제가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은 8년 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실상은 법이 그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국민의힘 당에서 진행했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내 의견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앞서도 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 지금 특별감찰관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1월 15일까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논의해야 되는 주제들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게 국회에서도 또 통과가 돼야 되는 임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여당에서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시기를 정해놓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런 속도전 양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친윤계 쪽에서는 한 대표가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냐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친윤 그룹에서 누가 싸움을 먼저 걸고 있어요? 존중받고 싶다면서요. 네. 존중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시비 건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한 친윤이 어디 있어요? 108석밖에 없는 정당이 저쪽에는 지금 탄핵하겠다는데 네.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친이 친박보다도 네. 더 무섭게 가고 있어요. 네, 신윤계 의원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 상황을 어쨌든 뭐랄까요, 이 다소 여유 있게 바라보는 쪽은 아마도 민주당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김종국 행정관님. 자, 보면은 야당에서 한동훈 대표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약간 부추기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긴 하거든요. 좀 억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 1월 달부터 윤한 갈등,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주 갈등, 또 그 사이에 한홍 갈등, 모든 정치적 갈등을 유발한 건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정리를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건데 민주당은 일관되게 최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외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밝힐 수 없으니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일관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수사할 방법이 없죠. 남아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수사사부가 이런 사건들을 배당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임 결정이 내부에서 나는데 대통령이 지금 2달째 결재를 안 해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도 수사를 못하면 남아있는 건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특별감찰관만 얘기하는데요. 특별감찰관을 언제 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감찰관을 임명해봤자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의 얘기는 덮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문제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밝혀서 죄가 있다면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문제로 가야지 특별감찰관 하나를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얘기하는 건 전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서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 중에 한홍 처음으로 오늘 등장한 갈등인데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윤 대통령이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김태흠 충남지사도 어제 한 대표가 자신에게 항의 전화를 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간 한동훈 대표한테 비판적인 자세를 쭉 견지해 왔는데 그 모음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관료나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공천 받고 그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세 하나 얻으면 영입돼 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여당이 돼버린 게 오래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덕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덕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예, 자 광전의 부위원장님, 네. 이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해 왔는데 친한 친윤 전면전 조짐 보인다고 하고 홍 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한 대표를 약간 뭐랄까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을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의 어른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어떤 전면전으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본인의 SNS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형태의 글을 올렸죠.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만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흠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글을 올리자 한동훈 대표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당원이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랬더니 또 김태흠 지사는 그 얘기 지금까지는 본인만의 주장입니다만 본인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이 당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실상 굉장히 저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태흠 지사의 SNS를 통한 어떠한 한동훈 대표와의 전화 통화 내역을 또 이렇게 공개하는 듯한 지금 문자, 전화 공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상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굉장한 피로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럽게 한동훈 대표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당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또 묘한 상황이 연출이 하나 됐습니다. 당 정이 약간 얼굴 붉히는 모습을 뉘앙스를 보였다면은 한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행사에서 만났는데 자 장가 기자 여기서는 서로 간에 웃는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됐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한동훈과 마주보며 웃음꽃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제 열린 한 언론사 포럼에서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화면 보는 대로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월요일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있던 날 그 오전에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화답을 했었죠.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행사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한동훈 대표와 언제 만날지 조율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조만간 회담이 또 이루어진다면 9월에 이은 두 번째 양자 회담이 됩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 묘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저희가 정치 다룰 때 맨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재명 대표 다음 달 15일 선거 이전에 김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어떤 반등을 노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 나오면 초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웃는 화기애애한 모습, 이 모습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적에 적은 동지라는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고 야릇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병의 죽음에 대한 사실규명,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턱에 걸려 있냐면 대통령의 거부권, 또는 108명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결에서의 어떤 부결을 통해서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진실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여야 간 협조가 필요한데 하필이면 그분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거죠. 그러면 당대표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국민적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저는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 정당 정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 11월 15일 이재명 당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뭔가 상황의 분위기가 있을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모든 상황 자체는 유죄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될 거니까 11월 15일까지 우리는 전열을 정비하자. 전열을 정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죠. 한동훈 당대표가 생각하는 전열 정비와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생각하는 전혀 전비가 다른 겁니다만 만약에 무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는 매우 무능한 정치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지 어떤 다른 야당의 실수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2년 동안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저런 정치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저희가 뭐 나오는 대로 한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